둘이 앞에 야구 취재 47년 두 베테랑 기자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도 올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승호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프로야구 정말 롤러코스터. 어느 팀이든 쫙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느낌에 막 쭉 내려갔다도 확 올라가고 프로야구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 가운데 여전히 가장 돌풍의 핵심은 한화가 있잖아요. 나 조금 꺾이긴 했는데 한화가 몰고 다니는 어떤 관중 열풍 벌써 100만 돌파가 눈앞이에요. 이런 과정인데 근데 문제는 한화가 좋긴 좋은데 류현진이 계속 승리를 못하는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제이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난 5일 금요일 경기였죠. 고척 키움전까지 개막 3경기에서 0승 승리 없이 2패만 있고 좀 어색한 숫자인데 평균 자책이 8.36이에요. 예, 예상 바뀌죠. 네. 예. 일반적인 예상은 많이 다릅니다. 사실 그 유현진 선수 그 시범경기 등판 토대로 전문가 좀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제 시범경기만 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여러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저희가 저 영상 콘텐츠 구성을 했었죠. 네, 그때 뭐 기본 10승에 예. 2점대 평균 자책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분이 그때 한 분이 조금 약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차명석 단장이 10승 뭐 언저리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네, 시즌 언저리. 초반은 어쨌건 차명석 단장이 말이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때 사실은 뭐 낙관론이 네. 완전히 그 팽배할 때죠. 시범이 또 워낙 좋았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 번 그때 통화하고 네. 또 만나기도 해서 저희가 이제 종합해서 영상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차명석 단장이 10승을 당연하게 장담할 건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다. 네, 그렇게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전해드리면 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12승, 15승 뭐 네네네. 그 이상도 이제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근데 뭐 차명석 단장이 지금은 뭐 LG 트윈스의 제너럴 매니저시지만 그렇죠. 네. 예, 또 투수 출신이고 투수 코치 출신이고 또 명해설위원 출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객관적 시각으로도 이제 평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아주 상세히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뭐 들은 거 있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그리고 어려웠고. 정규 시즌 개막전이 한화전이었잖아요. 네. LG 한화의 잠실 이연전. 괜히 구체적으로 예. 얘기했다가는 심리전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역시 이 단장이란 자리가 예. 사실은 선수를 평가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예. 자리잖아요. 예. 영입도 해야 되고 구성도 예.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땐 차명수 단장의 눈이 뭔가 특별하게 보는 게 있었다 예.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단장 뭐라고 그러던가요? 제가 그래서 그 최근에 세 경기 등판 결과를 좀 보면서 네. 차명석 단장이 그때 이제 언급한 내용이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아침에 출근길에 저는 출근길도 그냥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날 출근하죠. 예, 하면서 뭐 운전을 하면서 핸즈 프리로 해가지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차명숙 단 오전 9시쯤이었는데 네. 차명숙 단장 숨이 약간 거칠더라고요. 9시에 예, 그래서 거친 숨소리. 예, 이게 무엇을 하시나 했더니 한강면을 걷고 있다. 잠실 야구장 일찌감치 출근해서 차명숙 단장 굉장히 출근이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일찍 한 다음에 일어나고. 예. 이제 그날 낮 경기였는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하루를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차명숙 단장한테 그 얘기를 다시 물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랬더니 네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명숙 단장은 본인이 주목해서 본 그 대목은 유현진 선수의 스태미너에 대한 스태미너. 의구심.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그 부상 떨쳐내고 네. 복귀를 했지만 아직은 준비 단계고 100% 가까이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예, 그런 뭐 투구수에 대한 시각 때문에 전체 시즌을 봤을 때 10승 뭐 이런 출발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낙관론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뭔가 변수가 있다. 이렇게 2022년에 팔꿈치수를 또 했고 예. 그리고 2023년 후반기에 돌아와서도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굉장히 투구수를 많이 관리해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 과정의 흐름 속에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봤지만 11경기에 지난해 이제 토론토에서 등판했지만 네. 11경기에서 투구수
99를 넘은 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늘리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점 고려하면 유현진 선수의 앞선 정규 시즌 3경기 등판을 보면 초반에는 괜찮다가 예. 뭐 4회, 5회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안타를 많이 맞는 이런 장면들이 예. 많이 나온 걸 보면 아 스태미너 이슈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난 5일이죠 금요일 네네네. 그 약간 충격적인 경기였어요. 고초 키움전에서 4회까지 네. 무실점으로 정말 깔끔하게 잘 맞다가 4대 0으로 앞서고 있었고. 네, 5회 집중 8안타를 맞잖아요. 근데 그날 81구를 던졌는데요. 네. 4회까지 투구수가 57개였어요. 57개. 예, 그러니까 60개가 넘어가면서 정타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5회를 그랬더니 유현진 선수 뭐 가장 큰 뭐 경쟁력, 장기가 코너워크잖아요. 그쵸. 대구. 좌우 높낮이를 활용한 막 네. 대각선으로 막 던지는 거. 대부분 공이 그 복판에서 약간 낮은 쪽이나 복판에 몰리는 그런 지점에서 네. 어디 정타가 나오고 이제 안타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유현진 선수가 그에 앞서 등판 경기가 네. 3월 29일 대전 홈 개막전이었어요. 네. 그때도 2대 0으로 앞서다가 KT와의 경기였죠. 예, 그렇습니다. 6회 2점을 주는데요. 그날도 89구, 네. 총 투구수는 89구였는데 5회까지 투구수가 65개. 65개, 60개까지는 잘 가는데 그렇습니다. 이걸 예. 넘어가면 조금 문제가 생긴다. 그렇습니다. 6, 70개 사이에서 지금은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투구수가 이르면은 뭔가 의도와 달리 좀 몰리거나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이제 하나 내부 쪽 전화 취재 좀 해봤는데 하나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는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시즌 준비하는 기간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캠프를 바로 합류한 게 아니라 오키나와 2차 캠프 때 합류를 했잖아요. 국내에서 계속 훈련을 하다가 결국 계약이 좀 늦어지면서 그래서 차근차근히 어떤 시범 경기 스케줄대로 2차 캠프 시범 경기 스케줄대로 움직이긴 했는데 팔 상태는 좋지만 어떤 경기 체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그 김광현 선수를 찾아봤어요. 김광현 네. 선수 복귀했을 때 그렇죠. 그때 4월 4경기에서 어마어마했습니다. 3승 0패, 평균 자책 맞습니다. 0.36. 예, 맞습니다. 근데 김광현 선수는 미국에서 계속 준비를 하다가 계약이 늦어지고 하니까 계약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맞습니다. 케이스였고 예. 나이를 따지면 지금의 네. 유현진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때 들어온 그렇죠. 거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한 살 어리고. 네, 예. 거기다 이제 2년 전이었으니까 네. 이걸 고려하면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다. 또 한 케이스는 추신수 선수 케이스인데 추신수 선수 케이스가 비슷하거든요. 혼자 훈련하다가 굉장히 개막 앞두고 늦게 계약해서 진행 이제 리그에 합류해서 경기를 뛰게 되는데 추신수 선수는 그때 5월까지도 계속 2할 때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6월부터 이제 확 치고 올라가면서 3할 언저리에 타율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런 거 고려하면 유현진도 확실히 시즌 초반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네. 완전히 생뚱맞게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평균 자책 이제 8점대니까 약간 예, 이거 이상하다 그렇습니다. 싶은 거지.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긴 맞습니다. 했어요. 준비 단계에서 최원호 하나 감독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네. 그 유현진 사용법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듣고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 콘텐츠에 담기도 했는데요. 네. 최원호 감독은 전반기까지는 전반기에 전반기. 예, 네. 그 유현진 선수의 그 어떻게 보면 이닝 이건 한 5이닝 정도로 계산하고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투구수도 뭐 말이 좋아 90개 이상인데 사실은 80개, 90개 선에서 어떻게 좀 조절해 그렇죠. 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씩 경기 스태미나를 올리겠다는 그 계산이 있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렇게 그 6, 70개 넘어가면서 급격히 이제 떨어지고 조금 더 일찍 떨어지는 느낌. 계산보다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벤치도 조금 복잡해진 상황인 건 맞죠. 예. 실제로 그 5일 경기도 예. 어쨌건 승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5회만 막아주면 예. 바로 준비를 했을 텐데 맞습니다. 그 5회가 약간 빠른 예. 카운트에 막 맞아나가다 예. 보니까 또 4대 0 리드 상황에서 그 상황에 유현진 선수가 갑자기 무너진다? 네. 누구도 예측이 힘들었을 테고요. 예. 빨리 바꾸기 좀 맞습니다. 어렵죠. 준비시키기가 어려운 단계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5일 경기 너무 많이 맞지 않았나요? 예. 막 8안타를 맞았으니까. 그 뭐 다른 전문가죠. 네. 유지연 KBSN 스포츠 해설위원하고 네. 요 관련해서 좀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유지연 그 위원은 선구한 좋은 야수로 유명했죠. 그렇죠. 선수 시절에. 네네. 예, 그리고 뭐 감독도 했고요. 근데 유지연 위원 얘기는 유현진 선수 등판 내용을 보면서 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그 대목이 체인지업. 아, 체인지업. 체인지업. 유현진은 주무기. 그렇죠.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예, 그 우타자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가면서 가라앉잖아요. 네네. 직구처럼 보이면서 그렇죠. 출발했다. 네, 유현진의 예. 체인지업은 포심 체인지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실제로 직구랑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음. 미국에서는 유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에 방망이를 끌어내는 스윙률이 네네. 30% 중반대까지 오르고 뭐 좋을 때는 40% 가까이. 타자 입장에서는 속구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예, 나가는 그러니까, 거죠. 예, 예, 그게 타임, 뭐 그렇죠. 파울이 되든 헛스윙을 되든. 현혹이 많이 되는 거죠. 음. 예,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복귀 몇 경기 안 됐습니다만 네. 세 경기에서 체인지업 스윙률이 20% 초반대밖에 안 나오고 있다고 한국 그래요. 타자들은 진짜 변하고 보는 데는 예, 근데 아니, 그러니까 한국 타자들이 습성상 네. 그 잘안 내기도 메이저리그 하죠. 타자보다 그렇죠. 네, 방망이 잘안 내기도 덜 하죠. 내기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패스트볼하고 체인지업의 시너지가 아직은 덜 나고 있다. 뭔가 지금 현혹시킬 만큼 조금 위력은 좀 떨어져, 그거에 비하면 위력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체인지업이 더 위력을 발휘하려면 예. 패스트볼의 위력이 더 강해지고 예. 그래야 약간 이 패스트볼에 대한 그 위압감이 좀 사자들 맞습니다. 느껴졌을 때 체인지업이 예. 방망이에 나가는 건데 예. 아직 아까 스태미나 이슈도 있고 예. 해서 경기 후반 들어가면 패스트볼과 체인지업을 예. 둘 다 이제 컨택할 수 있는 타자들의 마음가짐이 맞습니다. 생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두 구종은 완전 궁합이 딱 맞는 어떻게 보면 콤비네이션이잖아요. 그래서 키움전에서 네. 지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경기입니다. 네. 예, 근데 5회 그 키움 우타자죠 김희집 선수한테 2타점 적시타를 맞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고기 근데, 결정타였어요, 사실. 예, 근데 오른손 타자고 체인지업이 초구였는데 바깥쪽 보도라인 가장 낮은 곳으로 들어왔어요. 정말 잘 떨어졌는데 뭐 이거를 그대로 김희지 선수가 자기 타이밍에서 방망이를 돌리더라고요. 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속구랑 체인지업을 다 볼 수 있는 우중간 타이밍에서 우중간 걸린 안타를 거예요. 연결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유현진 선수의 구종이 조금 개수가 늘어날 때는 위력이 떨어지면서 읽히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한화 내부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표현을 쓰냐면 유현진은 스트라이크를 너무 잘 던진다. 네, 예.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마구마구 번져나가는 공이 없잖아요. 어쨌든 볼이 되더라도 보드라인 근처로 들어가고 맞습니다. 예. 가운데 들어오거나 여기 조금 안쪽으로 빠지거나 여기 어쨌든 요 근처에 아주 잘 던지는 투수다 보니까 타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다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하고 때리면 때릴 수 있는 공이 되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엉뚱하겠지. 막 완전히 원바운드로 던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맞습니다. 예. 비슷하게 나간다. 게다가 빠른 카운트에서 유현진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투수니까. 예, 맞습니다. 비슷하면 스트라이크겠지라고 때리는 이런 전략이 좀 당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유현진 선수가 어떤 스태미너에 대한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빠른 카운트에 승부를 예. 하고 그게 유리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초반 카운트에 스트라이크 잡으러 들어오는 공을 공략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상대팀 전체의 전략. 예. LG도 그랬고 KT도 그랬고 키움도 그랬고 예. 유현진 어차피 볼 카운트 몰리면 어차피 못 친다 그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빨리 치자. 이런 평가도 좀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일 경기 좀 따져봤거든요. 그래서 4대 0에서 5회 실점하는 과정들을 보니까 박수종, 이주영 선수가 초구 때려서 안타 만들었고 도슨, 김혜성, 최주환이 2구째를 때려서 안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희지 선수가 초구에서 또 안타를 만드는 예. 이 과정들이 보니까 1, 2구 안에서 승부를 내는 거예요. 예. 요거에 좀 유현진이 당했으니까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맞습니다. 내부적인 평가가 있더라고요. 유현진 선수의 스태미너를 끌어올리면서 음. 뭔가 볼 배합 그리고 뭐 어쨌든 투볼, 쓰리볼이 돼도 승부가 가능한 투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타자 승부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돌려가고 좀 영리하게 유인구로 좀 가는 판단 이런 것도 좀 배터리 입장 뭐 플랜에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조금씩 예. 나아지겠죠? 예, 유현진. 근데 대부분이 네. 시간 문제로 봐요. 예, 그리고 뭐 지금 숫자만 봐서는 8점대 평균 대책이라. 예, 차명석 단장도 차명수 단장도. 예, 저희가 그때 한강 그 워킹 예, 뭐 그때 하면서 토크를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차명석 단장도 그 유현진 선수가 지금 당장은 베스트가 아니지만 네. 팔 상태만 괜찮다면 예, 그러면은 차차 개수를 올리고 날도 따뜻해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기대치에 가까운 뭐 경기 결과를 낼 것이다. 이런 뭐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유현진 선수가 어쨌든 부상 이슈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팔 상태는 아주 좋다고 그게 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종의 이제 그 현장에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경기 체력이라는 표현. 예, 예. 실제 체력과 상관없이 이제 경기를 예. 겪어가면서 그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예. 그런 체력인데 그것도 좀 쌓이기 시작하면 유현진 선수 괜찮아질 것 같고 한화가 7연승 하다가 조금 꺾였잖아요. 키움 무섭게 치더라 정말. 예, 예. 그거 꺾이면서 그거의 반등을 계기를 다시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 유현진의 몫이지 않을까. 예. 유현진 기록을 좀 살펴봤어요. 일단 다음 등판은 11일 두산전이 될 거고요. 예. 이제 비 같은 게 예정이 없으면 이제 세 경기지만 기록 살펴보니까 좌타 상대 피안타율이 3할 6분 1리. 원래 역스플릿 투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타자에게 맞습니다. 더 강한 스타일이긴 체인지업이 한데 워낙 또 도드라지니까. 한국 좌타자들한테 좀 아직은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는 측면. 그리고 좌타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인하이 들어가는데 그걸 어쨌건 치더라고요 요즘에. 예, 예. 그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을 찾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초구에서 네. 결정이 났을 때 5타수 5안타예요. 음. 초구를 때려서 만들어내면 어쨌건 인플레이가 되면 5타수 5안타. 그리고 요게 좀 재밌어 보였는데 유현진 선발이잖아요. 예. 두 턴까지는 괜찮습니다. 음. 타자 2순까지 두 바퀴까지 괜찮은데 세 바퀴 딱 맞게 되면 세 번째 만난 상대의 피안타율이 8할이에요. 물론 이제 키움전 때문에 숫자가 확 올라가긴 했겠지만 세 번째 만나서 피안타율 그게 8할, 이제 POPS가 1.6. 이렇게 투구수 이슈랑 맞물려서 나타나는 그렇죠. 거죠. 조금 익숙해지는 속구랑 체인지업에 다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유현진이 좀 떨어지니까 하나 내부에서도 유현진이 어떤 스태미나를 회복할 때까지는 어떤 기용 전략 아까 말씀하신 유현진 사용법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주고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화가 네. 지난주 고척 가서 키움한테 다 졌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예. 그러니까 키움이 이겼다기보다는 저는 한화가 진 게임이라고 네, 하나가 생각이 드는데. 놓쳤는데 네. 사실은 뭐 첫 게임에 유현진 등판 경기에 4대0 리드를 그대로 어느 정도 가져가서 잡았다면은 네. 3연승 뭐 수입을 하고 그렇죠. 선발 매치업이 하나가 되게 그리고 유리했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경기도 하나가 승기를 잡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못 잡았죠. 그러니까 저는 유현진 선수가 그 회복하고 어떻게 보면 정상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그 속도에 따라 하나가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유현진 선수 사실은 로테이션 들어간 것이 전체 하나의 선발 매치업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느 팀과 만나도 밀리지가 않는데 그게 다시 이제 뭐 공고히 될 경우에는 저는 뭐 하나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승수를 쌓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산체스가 워낙 좋더라. 예, 맞습니다. 산체스만 페냐를 조금 흔들 수 있는데 예, 산체스가 워낙 좋아서. 네. 맞습니다. 예. 뭐 이용균 기자는 또 그렇게 예상하나요? 저는 그 한화가 조금 더 어떤 점수 내는 전략에 있어서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다 득점 좀 전략.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예, 예. 사실은 이 번트 슬래시 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들이 계속 젊은 선수들에게 나오면서 네. 흐름을 넘겨주는 장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장면들 고려하면 예. 그런 것들은 금방금방 맞습니다. 채워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고 예, 예. 하니까 한두 번씩 예. 해보면서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뎁스가 좋아진 것도 있고 불펜 쪽의 아쉬움도 뭐 양으로 일단 예, 채워나가면 그렇습니다. 예,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유현진 선수 그 다음 경기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이크냐 유현진이냐 예, 예. 제이크로 남을 것인가 유현진으로 돌아올 예. 것인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패는 뜨거워지는 KBO 리그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재밌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